자, 독립정신의 제16장 제목이 미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예요. 근데 궁금한 거 있죠? 미국 국민이 누리는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나요? 제가 그저께 어떤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가 돼서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다 20대시죠, 대부분. 지금 20대를 살아가면서 유빈이가 안 보인다. 이 친구 딸내미라서. 자, 요즘에 20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사회의 흐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집단은 내가 내 20대를 불태워서 성공하고야 말겠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내가 뭐 시간이든 열정이든 뭐 물질이든 용돈이 되었든 투자해서 내가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불효하고 반대로 어떤 또 청년층이 있냐면 워라밸을 중시하는, 그냥 먹을 만큼만 벌어서 남은 시간에 그거 버는 거 쓰고 다 떨어지면 또 벌고, 그러려니까 내가 버는 게 부족해. 그럼 국가가 좀 돈을 지원해 줘야지. 국가를 향해서 국민 지원을 더 해달라, 보조금 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청년들로 나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규칙적으로 매월 샵을 다니는 데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일하는 거 힘들어서 쉬러 갔대요. 쉬러 가는 동안 돈은 어떻게 벌지? 그랬더니 그동안 돈 벌고 가지고 여행하고 쉬고 충전한 다음에 다시 돈 벌러 나오겠다 이거죠.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독립정신을 왜 배우는 거야? 1904년 말 그대로 지금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어진 책이야. 그 책에서 우리가 뭘 배우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저런 얘기가 도대체 왜 필요해? 우리가 저걸 알아서 무엇을 깨닫고 내 안에 장착해야 되는 어떤 정신적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지? 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체성을 확립해 놓지 않으면 이 앉아있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긴 할 건데, 저 내용을 과연 내가 왜 배워야 할까? 아니면 이 내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미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권리가 9개래요. 자, 한눈에 한번 훑어보세요. 굉장히 하나의 법조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1904년도 감옥 안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굉장히 부러웠을 것 같아요. 1904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사람 하나 죽는 거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사유재산이 어딨어요? 그렇죠? 자유가 어딨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부럽다라는 거에서 그쳤어요? 그랬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죠. 항상 거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셨을 거라는 짐작을 제가 해봤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볼 건데요. 자, 서론이에요. 정치 제도와 정부 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정치 제도는 아시죠? 상원, 하원 있어요. 저도 자세히는 연구는 못 해봤는데,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그러나 그 전제는 뭐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권리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 그렇죠? 자, 우리나라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입법, 무엇을 하는 게 입법이죠?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입법, 말 그대로 법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정감사 관련된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법을 제정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행정파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잘 만들어야 되죠. 잘 만든 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 법에 근거해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죠. 사법은 뭐 하는 거예요? 사법부. 간단하게 얘기해서 법원이잖아요. 법원에서 뭐 합니까? 법대로 했어 안 했어? 이거 보잖아. 그래서 뭐예요? 법에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사법부에서 법을 시행하거나 만들면 안 돼요. 그 모든 입법, 행정, 사법 이 파트는요. 어떻게 서로 간섭하지 못하고 두 가지 권리를 차지하지 못해요. 입법은 만들기만, 행정은 시행하기만, 사법부에서는 그게 정말 법적으로 합법했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것만 해요. 왜? 권리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서로 견제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의 삶이 정치랑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다못해 자동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30km 넘어가면 바로 찍혀. 벌금 얼마인 줄 알아요? 10만 원. 왜요? 왜 내가 내야 되죠? 그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누가? 국회에서 만들었으니까 행정부는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법을 만드는지 내가 무관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활이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얼마 전에 7월 달에 무슨 판례를 내놨죠?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동성끼리 같이 사는 것도 부부처럼 혜택을 줘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맞는 것 같나요? 이것이 잘못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부는 법에 맞는지 아닌지만 심판하면 돼요.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동성에 관련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은 없어요. 금지하는 법도 없지만 동성 결혼은 이성 간의 결혼과 동일하다거나 뭐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이라거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이성의 부부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법률이 없다고, 우리나라에. 근데 법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없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지금 사법부는 월권행위를 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태백은 주면 어떻고 뭐 동생 어떻고 말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사회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어떤 건세 저 월급 받아봤자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할 때 그치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니 10만 원 넘지 너 거기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져야 돼요. 왜?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방향이 어떤지 알아? 근데 이게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이 부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무식하면 안 돼요. 아주 유식해야 돼.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키포인트를 뽑아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옆으로 좀 많이 갔는데요. 일단은 견제와 균형이 전제가 되는 미국이죠. 그래서 백성이나 법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1, 2, 3, 4, 5단계로 나눠놨어요. 일단 법 아래서 모두가 평등해요. 뭐 우리나라처럼 양반 상놈 없고요. 그러니까 상하, 귀천, 빈부, 노소, 남녀, 관동 뭐 어리고 나이 들고 이 차이가 없고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자는 모두 다 평등한 백성의 권리를 갖는다. 자,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1700년대일 건데 그쵸? 근데 그때 벌써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자라는 전제가 붙어요. 자, 어떤 사람?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해서 미성년자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미성년자가 권리를 갖기에는 그 권리는 완전한 권리, 성인과 똑같은 권리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게 그거죠. 왜? 어른과 동일한 권리를 학생에게 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에 맞는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종하게 되고 본인이 누릴 것만 생각하게 된다. 근데 1700년도 그 옛날에 미국은 벌써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 상당한 미국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어요. 좋은 것만 따라가면 좋은데 나쁜 것까지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춰야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권리를 갖는다면서요. 근데 백성이 내 권리가 뭔지 몰라. 그럼 어때요? 못 누리죠. 그래서 나라에서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전국에 반포하래요.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권리가 이거야. 이 권리 누리고 살아. 그럼 뭐 권리만 막 주장하면 국가가 좋아요? 골치 아프죠. 나라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당연히 의무라는 것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당신들의 권리는 이거야.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의무는 이거야. 같이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그 법에서 벗어나면 전국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엄중히 여긴다. 이게 미국 국민의 특징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어? 아이고 내일이 아닌데 뭐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다 같이 백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미국이 어떻게 영국에서 독립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종교적 핍박을 받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평등한 걸 그냥 받지 않고 그거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엄중히 여기는 그런 백성의 성품이 있었다. 성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벼슬하는 자는 공평하고 정직하며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에요. 벼락감투를 쓰거나 불효하다거나 우애가 없다고 해서 재물을 빼앗거나 악정을 하지 않는다. 무엇이었든지 간에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하지 않은 어떤 나쁜 국가의 행정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정부는 백성의 학문과 지식을 넓히고 법률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힘쓴다. 법 만들어 놓고 알려주지 않고 누리지 못하게 꼼수 쓰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꼼수 쓰는 게 많아요. 심지어 5.18 선생님이 중학교 때 어렸을 때였는데 저 선생님의 친고모가 그 광주 사태가 났을 때 광주에 계셨어요. 5.18 사태 때. 그래서 계엄령이 나가지고 봉쇄령이 내려가지고 밖으로 못 나올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첫째셨어요. 그래서 밑에 여동생 둘이 전라도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니 자동차에다가 쌀하고 막 무 이런 거 싣고는 동생 구하러 간다고 차 타고 막 가셔서 그걸 전달하고 오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로부터 생생하게 그 상황을 전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이게 나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5.18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걸려. 알고 있어요? 5.18이 그게 간첩의 폭동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말하면 5.18 법에 위배됐어? 벌금 물어요. 이게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법 모르잖아요.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줄 우리가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목에 손목에 족쇄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내 목에 목줄이 채워졌는데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자, 다섯 번째는 백성은 법률 규정을 알아서 제 권리를 잃지 아니하고 남의 압제를 받지 않으며 겸하여 약한 자의 권리까지 보호하여 주는 것을 자기 직책으로 삼는다. 법을 알았어요? 나의 권리를 알았어?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권리까지도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권리가 있냐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가 있대요. 나라를 보호하는 게 국민의 의무가 아니고 권리래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나라의 권리는 모든 백성에게서 생긴다. 정부는 전적으로 백성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니 백성의 공평한 권리에서 생긴 것이다. 세 번째, 제 몸을 제가 다스리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남의 압제를 받지 않는다. 자유할 줄 아는 자는 다 같이 평등한 권리를 얻는다. 이건 내 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의무교육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의무교육이 어디 있어? 그쵸? 조선시대에 돈 있는 사람만 서당 가고 평민의 자식은 근처도 못 가고 갔다가도 얻어맞고 쫓겨나고 그랬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나라의 의무인 거예요. 자, 제4조 다음과 같은 학습을 일절 근무한다. 어떤 거야? 벼슬의 직품을 두거나 등본을 구별하는 것. 상하 반상의 명목을 가르는 것. 어쨌든 권력을 내세워서 압제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5조 공번댁에 속한 이익을 한두 사람이 사사로이 차지하는 배단을 금한다. 자, 제가 6조 밑에 공번된 장소가 뭔지 낱말풀이 해놨어요. 관원을 선정하거나 이를 의논하는 장소가 공번된 장소래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겠죠. 이거를 장소든 어떤 이익이든
개인이 사사로이 이걸 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5조 두 번째에 여러 사람에게 이로운 길을 열어준 공로가 인정되어 국법으로 허락하는 자는 그 공범된 이익을 본인이 취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렇죠? 나라에서 인정하면 포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제6조가 공범된 장소는 한두 사람이 억지로 막거나 위력으로 점령하지 못한다. 백성들이 다 같이 공평하게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별 아닌 것 같지만 나라에서 세운 우리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을 우리가 빌려서 우리 자유예술 스터디 같은 거 막 하고 싶어. 근데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근데 어떤 단체는 너무 쉽게 그런 장소를 섭외할 수가 있고 무료로 제공받기도 해요. 근데 어떤 곳은 도대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여기서 벌써 불평등하죠. 1700년대의 미국보다 2000년대의 한국이 더 불평등하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자, 두 번째 미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 두 번째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유권. 소유재산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그리고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죠. 왜?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은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죠? 결과의 평등이죠. 많이 노력한 사람이나 조금 노력한 사람이나 똑같이 가져가.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망했잖아. 왜? 아무도 노력을 안 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일했는데 어머 탱자탱자 넌 옆집에 하고 내가 받은 게 똑같네? 내가 뭐하러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발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뭐가 생기죠? 경쟁이 생기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현재의 상황과 조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옛날 거 저거 배워서 뭐 해야 할까 봐. 자, 지금 요즘에 많이 떠드는 게 뭐예요? 경쟁 안 돼. 경쟁이 너무 심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있죠? 자, 그럼 너 그 핸드폰 어디서 얼마나 샀어? 안 물어보나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가격이? 아니에요. 똑같은 핸드폰인데도 어디서는 저렴하게, 어디서는 좀 비싸게. 왜? 그게 바로 경쟁의 효과인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나온다? 경쟁에서 나온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곳에는 경쟁력이 없다. 경쟁과 경쟁력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죠.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너의 노력을 다 해봐. 네가 너의 것을 차지해봐. 이런 자유를 부여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권리를 누리냐면 체포나 수색이 될 때 무조건 끌려가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어땠어요? 오라를 받아라 하면은 아닌데요 하면서 대로 포승철에 묶여서 끌려갔었잖아요. 아니에요라고 아무리 말하면 뭐해? 재판하는 사람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두드려 맞는데. 그쵸? 그런데 체포와 수색에 대해서 착오나 죄 없이 걸려드는 폐단이 없도록 그래서 확실한 증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세 번째는 채무관계 송사에 의해서도 빚진 자가 남의 재물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정황이 있지 않는 한 빚진 것을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자, 요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 번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의 재산을 시가대로 보상하기 전에는 나랏일에나 혹 다른 걸 쓰는 것을 이유로 함부로 취하지 못한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땅이 도로를 만드는데 포함됐으니까 자, 땅 내놓으시오. 어머, 그 땅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아이 나라에서 쓰는 거니까 50만 원만 받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사에 관한 규정. 나라 소유의 땅을 백성이 맡아서 농사를 짓는 데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으며 영구히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잘하신 누구를 막론하고 칭찬하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토지 배분. 자, 아직 완전하게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가지고 왕래를 못하게 되기 전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북한에서도 토지 분배를 했어요. 남한에서도 토지 분배를 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긴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유상 분배, 유상 수거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주고 땅을 사들여. 그리고 돈을 받고 땅을 배분해요. 어머, 돈 받고 파는 건 너무하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년 토지 수확물 중에서 30%를 땅값으로 내고 나머지는 당신이 가져. 그래서 해마다 갚아나갈 수 있게. 그러면 예전에 내 땅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죠. 왜? 평민이나 노비나 땅이 어딨어요? 양반들 거 부쳐먹고 거기서 얻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없어지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천하지 대본이 뭐였죠? 농사 아니었나요? 아니었나? 우리는 농업이 근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그 갈망이 굉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부동산 투기가 많았던 이유가 내 땅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내 땅, 내 집. 그래서는 영구히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 아주 칭찬받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자, 네 번째로 어떤 권리가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동등한 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법적으로 어느 종교 하나가 이렇게 우대를 받거나 배제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차별 금지, 간섭 불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과도 연결이 되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에도 잘 적용이 돼요. 이게 뭐냐면 잘 해야 돼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정교 분리예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꾸로 알고 있죠.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독립투사가 누구였어요? 기독교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저것들이 아주 독립운동 작당하라고 안 되겠네? 일본이 누구? 기독교 너 정치에 간섭하지 마.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이 시행된 계기가 된 거예요. 정교분리는 어디에서 맨 처음에 나왔는지 아세요? 영국 기억나나요? 영국의 왕을 누가 임명했어요? 주교가 임명했죠. 그렇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천주교의 교황. 성공의 교장.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세지면 막 이렇게 종교를 억눌렀다가 종교의 힘이 세지면 종교의 막 성공의 수장이 막 나라 국왕도 막 갈아치워.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간섭하지 말자. 근데 지금은 잘못됐어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종교는 정치에 관여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정치가 들어와야 그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자, 백성이 정치에 대해 찬반 시비를 토론하거나 정사패단 모든 관계에 대하여 혹 말로 의논하거나 글을 지어 전파하는 것을 각각 제 뜻대로 하고 이를 막지 못한다. 책을 써서 전파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 도서 출판의 자유 이런 거 같죠? 그러니까 검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자, 여섯 번째가 모임을 만들어 이를 의논할 수 있게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공무원들에게 이뤄올 것은 누구든지 모임을 만들고 모여서 의논할 권리가 있다. 이게 뭐야? 결사 자유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법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남에게 무리한 일을 당하여 모여서 등소, 뭐예요? 서명 받는 거죠. 연판장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서론하는 것을 다 허락하여 금하지 못한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고, 일곱 번째, 군사의 행패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대요. 자, 무관의 권리를 문관 아래에 있게 한다. 이게 무슨 국민의 권리야?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고 보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태평할 때는 주인의 허락이 없이 백성의 집에 군사를 두지 못한다. 전시에는 민간 시설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전시가 아니면 안 된다. 사람마다 칼과 총을 예비하여 자기 몸을 보호하게 하되 무기를 감추어 흉악한 일을 꾸미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여덟 번째가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는 일이 지난 후에 마련한 법률로 그 전에 지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소급 입법의 금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일사부재리 그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소급 적용 못해요. 한 번 처벌한 거 또다시 처벌하지 못하고, 두 번째,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정한 약조를 그 후에 제정한 법률로 인하여 폐지하지 못한다. 내가 너무 불리해가지고 막 좀 도와줘 해가지고 나에게 불리하지만 약조를 맺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너 그때 그 약조 없애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국가 간에 또는 국민 간에 간사한 거를 막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세 번째, 의회에서 결정하여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법률을 임의로 정지시킬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계엄령 같은 거를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거죠. 혼자서도. 아무튼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많았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송사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12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13조가 뭐냐면 법률대로 한번 처벌한 후에는
다시 번복하여 두 번 처벌하지 못한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가 참 많았잖아요. 그럼 이런 권리를 국민이 누리게 되기까지 거저되는 건 없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죠. 자, 미국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 조상들의 항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단어니까, 그러니까는 그 미국을 세운 건립한 그런 선조들이 싸웠다는 거죠. 조상된 이들이 무궁한 고초를 견디지 못하여 자기들끼리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건너왔죠. 그래서 희생을 감수한 거죠.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재산도 뺏기고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백성의 뜨거운 피를 한없이 흘리고 재물을 수없이 허비하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여 결국은 후손에게 기초를 잘 세워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최강국이었잖아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파워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라보는 당시에는 후손에게 물려준 이 잘 세워놓은 기초를 후손들도 역시 조상들이 물려준 나라의 기초를 잘 지켜서 보존해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어떤가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앞에 강사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어릴 때는 학교에 에어컨이 어딨어요? 선풍기 하나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데 내 자리가 빨리 여름 나가기 전에 선풍기 밑으로 한번 가봤으면 이게 소원이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선풍기? 저기 선풍기밖에 없어 라고 말하잖아. 그렇죠? 에어컨 당연하고 화장실에 휴지가 당연히 비치가 되어 있고 선생님이 대학을 갔더니 대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근데 웃긴 게 자취하는 학생들이 막 훔쳐간 거지. 근데 우리 저 학교가 카톨릭 학교였는데 학장님한테 큰났습니다. 이게 자꾸 휴지를 훔쳐가서 휴지를 없애겠는데요. 했는데 우리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언젠가는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알겠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훔쳐가잖아요. 그게 교화가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정말 힘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뤄왔는데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워라밸 얘기하면서 좀 누리고 살면서 국가의 보조나 받아가면서 살고 싶어요? 국가의 세금은 누가 내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선생님도 혜택을 받은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월남 가시고 외국에 가서 돈 벌어 오시고 정말 막 하다못해 한강변에 가서 모래 퍼다가 팔고 그렇게 하시면서 번 돈으로 사회 간접자본 시설 다 세워놨죠? 사회 의료제도, 교육제도 세워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요? 열심히 배워서 실력을 키우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혜택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대의 불을 일으켜야 돼요. 어른들이 다 해먹어서 해먹을 게 없는데요. 이게 뭐예요? 선동질에 속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이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